부자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잡히게 되죠. 이렇게 소득이 잡히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료가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조건하고 모든 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가능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부부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부인이 이제 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부인 명의 집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피부양자 조건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해당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상실이 되는지 관련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피부양자에 해당하고 그의 소득이 금융 이자 소득이라든가 주식 배당 소득이라든가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연간 합산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험 설계 업무들을 좀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프리랜서라든가 강사 등 이런 업무로 인해서 이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얘기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연금 소득 이런 기타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런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파악한 소득 자료가 매년 10월에서 11월 정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잡힐 경우에는 이렇게 이자 소득 이런 것들이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번 시간 내용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근로자인 경우에 월 보수액을 제외하고 다른 소득이 연간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이제 부과된다는 내용이고 이번 시간하고는 이 내용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사업자 소득이 발생될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순간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그냥 소득 기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재산이나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부가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좀 복잡한 계산식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해갖고 이렇게 계산 방식이 좀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소득이 좀 많은 분들한테 건강보험료가 좀 더 많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00만원 초과 세대 이렇게 나눈 기준은 부가점수를 매길 때 소득을 넣느냐 소득을 넣지 않느냐 이런 차이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점수를 매기는 자산 기준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이 좀 포함이 되고요. 재산에 같은 경우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용연수별로 그리고 배기량별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겨진 점수에 매년 부가점수당 기준 금액이 이렇게 좀 상승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195.8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 최저 보험료 13,980원 플러스 이 소득 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산 점수를 넣고 자동차 점수를 매겨서 여기에 부가점수당 금액 195.8원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합쳐져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간소득 1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 다 해서 곱하기 195.8원을 해갖고 나온 금액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소득 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의 각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등급별로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는데요.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먼저 소득 점수는 총 97등급으로 나눴네요. 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 12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점수가 82점이 매겨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소득 금액이 7,840만원 초과 8,3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점수는 2,294점이 배당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매기는 점수 등급이 97등급까지 있다는 거고요. 제가 지면이 모자라서 이 정도로만 일단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가져왔고요. 이런 식으로 점수가 매겨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재산 점수는 60등급으로 나눴습니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등 모두 합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재산 금액이 4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2점의 점수가 부여가 되고요. 총 재산 금액이 10억 3천을 초과하고 11억 4천 이하일 경우에는 점수가 1091점에 해당이 되고요. 총 재산 금액이 17억 6천을 초과하고 19억 6천 이 바운더리에 있으면은 점수는 1341점이 부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산 점수를 매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자동차 점수는 어떻게 매기느냐? 총 11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자동차 가격 종류하고 가격, 그리고 배기량, 그리고 연수별, 3년 미만, 그리고 6년 이상, 9년 미만 이런 기준으로 해서 총 11등급으로 나누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각각 이렇게 부여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가 매겨지게 되면은 소득 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를 모두 합산하게 되고요. 이렇게 부가 점수당 금액 2020년도에는 195.8원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이걸 곱하게 되면은 당해년도 건강보험료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소득이 발생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렇게 세무서, 국세청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소득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건강보험료는 2019년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2019년 소득분부터 부과가 되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렸지만은 2020년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과세 자료가 넘어가게 되고요. 요거를 토대로 해서 2020년 11월에 일단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건강보험료 관련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매기는 기준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제가 부과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을 연간 임대소득으로 보느냐, 과세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느냐, 유지되지 않느냐 이런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드리는 핵심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느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느냐 관련 내용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고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그런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되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4년 단기,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게 되면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8년 장기 임대 시는 80%까지 감면이 되고요. 4년 단기 임대 시에는 40%까지 건강보험료가 감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에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등록 방법에 유불리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대상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소득세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즉, 두 번째 방법으로 등록하셔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재산이 엄청 많아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내겠다. 그런 분들이 해당될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등록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등록 방법을 결정하는데 건강보험료가 크게 대세를 가지고 움직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전제는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일단 먼저 조건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세무서에서 이렇게 소득자료가 지금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임대소득세 부과 관련 내용이고 이 내용은 제가 5월 소득세 신고하는 내용 다뤄드릴 때 내용을 좀 다뤄드렸으니까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하고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 정도 받는 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간 임대소득 1,000만원이라면은 한 월 83만 3천원 정도를 받게 되면은 한 1,000만원 정도 바운더리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경비율은 6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비율 적용하게 되면 소득금액은 4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한 연소득도 2천만원 이하다. 그 조건에 또 들어가게 되면 추가공제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추가공제를 빼주게 되면 과세 대상 소득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즉 임대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과세 대상 소득이 또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년 단기로 등록할 경우에도 월소득 83만 3,333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본공제율이나 추가공제도 8년 장기하고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분들 또한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 소득이 있지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조건도 나오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비율이 50%가 적용이 되고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간 임대소득 400만원 이하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월소득으로 보면은 33만 3,333원 이하 조건으로 월 임대료를 받을 경우에는 이분들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이거는 2번의 방법으로 선택해야지 이렇게 감면 대상에 좀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1번의 방법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행 조건상 이 조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의 방법으로 등록하게 될 경우에 월소득 33만 3천원 이하 정도에 해당하게 되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2번의 방법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월소득 83만 3천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세무서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이 관련 내용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답변을 받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근거는 이 내용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이렇게 보도자료에 좀 나왔던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상승분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단서 조항을 좀 다뤄놨는데요. 이렇게 뭐 8년 임대, 4년 임대 하게 되면은 임대소득이 연간 1,333만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연간 임대소득 조건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 보도자료가 나올 당시만 해도 기본 공제율을 70%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0%를 적용하게 되면은 연간 임대소득 1,333만원 이하에 들어오면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되는 조건에 해당이 됐지만 기본 공제율이 지금 60%로 이제 조정이 되면서 이 부분은 제가 계산한 기준이고요. 연간 임대소득 1,000만원 이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부세알람이 법률 조문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본 내용을 보시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전제 조건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라는 전제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소득 또한 지분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소득이 나눠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연간 임대조건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대로 이렇게 소득을 가져가셔도 크게 무방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임대소득이 초과가 될 경우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을 한번 살펴보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2에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소유로 계산을 하고 다만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5대5가 되겠죠. 그들이 합의하여서 그들 중 1인을 당해주택의 임대수익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5대5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 원래는 소득이 반반으로 나누지만은 남편분으로 다 소득을 몰아버리면은 부인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관련 내용으로 이거는 2019년 1월 8일 날 나왔던 내용이고요. 작년 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공동사업자 수익 금액에 대해서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수입이 이렇게 배분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단서조항으로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분 비율로 이렇게 소득을 나눈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온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0년 올해 또 개정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공동사업자 수익금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원칙은 주택임대소득 그 주택수 산정할 경우에는 지분이 많은 사람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그게 연간 6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수 지분권자도 각각의 주택수로 계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지분을 3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공동 소유 지분이더라도 각각의 주택수로 계산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부부 주택수 관련해서 또 내용을 기술한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공동 명의일 경우에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의 주택 소유로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부부의 지분이 이제 동일할 경우에 이제 5대5 이 정도가 되겠죠. 그거는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자의 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참고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소득세법 시행령에 분명히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로 간의 합의해서 그들 중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소득이 잡히고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공동명의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소득을 한 분으로 이렇게 몰면서 본인의 소득으로 잡지 않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등록을 하게 될 때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각각 이렇게 등록하는 형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분명히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이런 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리라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법률 조항을 근거로 지금 응용한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런 방법으로 등록하신 경우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두시면 다른 분들도 등록하시는 데 좀 참고가 되리라고 보고요.
오늘 제 내용을 보시고 향후에 이런 방식으로 등록한 분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해당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조건으로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관련 내용하고 피부양자 자격 유지 관련된 내용 함께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알람 부탁드리고요.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